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 전국 게임 가족 클래스 강연 2 게임 진로 및 등급 분류 토크 콘서트 게임톡소다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 부산 아침마당 진행자 이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게임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네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귀한 분들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넥슨코리아 커뮤니케이션 강민영 본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카트 하나로 세상을 제패한 카트 황제 프로게이머 문호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호준입니다. 게임 크리에이터로 사랑받고 있는 더빙레이디 김태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딩 게임 기업이죠. 컴투스 센트럴실의 김남호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호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게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게임을 어떻게 하면 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을 이해하고 가족과 또 함께 즐기기 위해서 진로 결정에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등등 많은 동기들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네 분 뭐 너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나에게 게임이란 이 게임이란 대체 뭘까요? 우리 본부장님. 그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 그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예요? 예, 거기에는 이제 룰이 있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네, 예, 게임이 아닌. 그렇죠. 네. 김남우 실장님 또 본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규칙과 선택 그리고 결과 세 가지 요소가 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계속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문화 예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조물.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 직접 하시니까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나에게 게임이란. 일단 게임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승부를 가르는 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조금 즐기시고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뭐 게임을 하고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저에게는 직업이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우리 어떠세요? 제가 학창 시절 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게 저한테 게임은 좀 친구 같은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네. 게임을 하면서 좀 위로받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게임만 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게임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 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란 다양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산업 관련 진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부터. 일단 내가 이 게임에 재능이 있는지 뭐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끝까지 해서 포기를 안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뒷받침을 해주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반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이 길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호준 씨 같은 경우 어땠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야. 좀 운이 좋은 케이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그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싸움이 엄마 왜 지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히 말한 거.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이 진로를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직업인으로서 게이민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신만의 생각합니다. 예, 네. 개인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 독서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 그 경험 속에서 인상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크리에이티브 활동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어쨌든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그럼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시기에서는 국영수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이야기. 네. 학업에 충실하라. 네. 절대 게임만 해서는 안 되고 학업에도 충실해야 한다. 근본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더빙레이디 같은 경우 이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좀 잘 접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남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좀 깊은 고찰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학생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동의와 이제 전폭적인 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지지와 네, 자신의 성적 관리. 네네. 우리 김남훈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부분에서 더 다른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게임이 너무 즐거워서 게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게임이 지겨워지거나 할 때 바로 이 산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고 더 강한 부분이 있는지를 성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좋은 면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두운 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돌아보는 거,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게임 관련 일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게임 회사들이 많지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준비를 마음을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뭐 넥슨뿐만 아니라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신입보다는 이제 즉시 투입 가능한 어떤 경력직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공채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에서 2, 3년 정도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포트폴리오화해서 이제 점핑해가는 그 전략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경력직을 들고요. 또 많이 요구하시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네. 이과에서 그 게임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공대가 아닌데요.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아마 프로그래머 그러니까요. 를 생각하기 때문인데 게임 회사에는 수많은 직군들이 있고요. 네. 거기는 각 필요로 하는 진짜 언어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뭐 아까 예. 효과 말씀하셨지만 뭐 네네. 실용음악과 이런 분들도 예. 많으시겠어요, 그죠? 연극영화과 분도 계시고요. 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어떤 예술을 만드는 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기술자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선배로서 느끼는 좀 아쉬움들은 굉장히 좀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좀 준비가 좀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중요하군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기술력이 좋고 뭐 좋은 개발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네. 좋은 기획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좋은 뼈대가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 힘든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이 게임들을 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명분을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진짜 노가다라든지 그냥 반복되는 활동 뭐 이런 거 자극적인 어떤 뭐 효과 뭐 이런 걸로는 지속적으로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 개발하고 싶다, 제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능력,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기획 직군에서 하는 일이 뭐 엑셀을 잘 다루고 유니티 툴을 잘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하면 기획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 기획자들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얼마나 넓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그 게임을 해보면서 나는 이쪽에 강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게임 기획자도 도전해 볼만 하고요. 네. 그리고 개발 쪽으로 가면 프로그래머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나 다른 대응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본적인 아트 소양과 그리고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이 컨텐츠 그냥 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컨텐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의 뭐 아쉬운 부분 그리고 뭐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이제 창의력이 발전될 수 있어요. 만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내가
열려 있어야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드는데요. 직업으로서의 게임은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는 편이세요? 많은 분들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보시면서 밥만 먹고 게임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희는 그게 일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이 폼을 유지해야 되는 데서 압박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솔직히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업이기도 하겠지만 게임이 네. 인기가 없어지면 저도 자연스럽게 인기도 없어지면서 아, 그냥 저는 프로게이머 문호준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그리고 또 유튜브가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후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즐겁다고만 생각하는 이 게임을 직접 이렇게 또 실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통해서 들으면서 아, 직업이 되면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또 새삼스럽게 경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게임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채널을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실무자시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좀 얘기해 주세요. 진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뭐 화려한 퀄리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주변에 유튜브 새내기들이 물어보면은 말씀드리는 게 어허. 꾸준함인 것 같아요. 아, 꾸준함. 예, 꾸준한 거 하나만으로 성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꾸준함이 없으면 또 그게 반짝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신만의 룰을 정하고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이런 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모두가 전부 다 할 것 같은 컨텐츠는 아.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같이 유행에 편승해서 좀 득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본인만의 특색을 찾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요즘 많이 또 게임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게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맞아요. 저도 네. 저 질문 드리면서 죄송하네요. 예.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 네. 일단 게임별로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등급은 사실은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할 때 로딩 과정에서 이제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다, 12세 이용가다, 15세 이용가다, 아니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뭐 게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 게임명만 쳐도 이용 등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용 등급에 맞게 어떤 자녀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이용 등급이 나눠지는 기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폭력성의 뭐 좀 덜함, 더함 그리고 이제 그런 표시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꼭 우리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 게임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유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할 때 그냥 그래 하지 마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하면 안 되는 거네라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김남훈 실장님 어떻게 인식 개선을 좀 해 나가면 좋을까요? 어른들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그죠? 무조건 게임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하지만 이게 반대적인 측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거를 접하는 건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에서 심사를 해서 적절한 연령대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령대를 고려해가지고 게임을 접근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뭐 게임 한다고 하면 어떤 게임 하는지 보고 그리고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이 되면 저도 이제 같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같이 또 즐기면서 또 게임을 해주면 부모님과 즐기면 그만큼 또 아이들이 또 더 좋아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더빙레이디 보시기 어떠세요? 그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처음 이제 좀 출시됐을 때 네, 각각 15세, 19세로 좀 연령 등급이 상당히 높았는데 맞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PC방에서 뭐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 경찰 출동하는 등 그런 이슈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부모님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어린 친구들이 본인 연령대에 적합한 등급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데, 함께 진짜 우리가 이런 토크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또 시작이라고 보는데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 전 일단 프로게이머를 데뷔를 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라 다행히도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전체 이용가였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할 수 있었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서든어택이나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게임을 즐기고 플레이하는 본인 연령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게임을 즐기는 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면서 하자. 네, 근데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 맞아요. 어렵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하는 것이 인식 개선의 첫 번째다. 그래야 부모님을 또 이해시킬 수 있고 더 이 게임에 대해서 장점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모님 얘기를 또 쭉 해주셨는데 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좀 많이 생겨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다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들이 해 나가야 될 사회적 역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관심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게임을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10대들의 앱 사용량을 보면은 20위권 안에 게임이 한 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고 네. 카카오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음악 앱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 그 앞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그냥 게임하고 있네라는 하나의 그런 편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좀 없애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요. 잣대로만 보지 말 것. 네. 네. 저희 아이들은 늘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시장 관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존중이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각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스트레스를 필연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하냐? 어른들은 아버지들은 끝나고 퇴근하고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네, 소주 한잔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맞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어떤 네트워킹을 하냐? 그게 바로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리스펙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 청소년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네. 스스로의 약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준수해서 하겠다라는 원칙과 룰을 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절제력 이런 것들이 과몰입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나가서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어쨌든 그런 플레이 타임을 무작정 늘리는 게임보다는 어쨌든 임팩트 있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저희 몫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게임사들이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빙 레이디 느끼기에 어른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게임 플레이 말고도 다른 것을 할 때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서 아이가 이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창작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던 터라 어허. 뭐 게임 캐릭터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게임 OST를 막 집에 있는 악기 같은 걸로
걸로 막 연주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허전함을 달래곤 했는데 네. 그럴 때 집에서 되게 엄청 관심 가져주시고 되게 호응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오. 나중 가서는 이제 좀 두루두루 게임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같은 것도 찾게 되고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부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좀 애정과 관심을 많이 주는 게 더 좋은 그러니까요. 것 이렇게 또 같습니다. 부모님이 지지해 주셨더니 이렇게 또 멋진 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의 멋진 분 문호준 프로게이머. 부모님과 함께 갔던 이 게임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 그 전에 말씀하셨던 존중도 필요하고요. 네.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네, 근데 이런 이제- 일이 있다는 거 알려야 하고. 네, 그렇죠. 일단 뭐 자녀분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좀 많이 한다면 일단은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자녀가 진짜 그냥 게임만 한다, 뭐 네. 학업에 집중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한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반대다. 때문에 일단은 자녀가 학업에 집중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전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이 이제 밀착돼서 뭐 공부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아이도 이제 마음을 터놓는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른들도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오래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예. 경우가 있죠. 사실 게임뿐이 아니고 어떤 일에 너무 과몰입하게 되는 건 다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게임하는 상황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못하게 한다면 아하.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벽만 생기고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소통, 이해, 관심 이런 네. 것들이 그런 예를 생각해 보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네 분께 궁금한 게 아이들이 이제 게임에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아예 나는 뭐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게임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많아요. 언제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을 시키는 게 좋은지 연령으로 보신다면 저는 우리 지금 세대 친구들은 그 언어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의 하나가 게임이다. 네. 어. 어쨌든 게임을 통해서 모든 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딩이 정규 교과목에 이제 예편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의 어떤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게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이자 언어이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모두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이거 게임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노출 시기는 그거는 어떤 가풍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예.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 등급에 맞는 게임을 접하게 하는 거, 네.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가장 어떤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일찍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큰 예. 무기다. 네.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 어느 정도 때 그걸 정하기보다는 네.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즐기는 그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게임을 하라 말라는 부모님이 정할 수가 없고. 막 이게 막 시켜달라 그래도 막 부모님 안 돼 뭐 이런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돼서. 되면은 굉장히 자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 요즘 세대 분들이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만나서 놀고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깊게 빠져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과몰입은 그리고 안 되고. 네, 자기 본인의 연령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게임을 즐기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학업에도 충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강요합니다. 예. 우리 더빙 레이디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좀 일상에 당연시하게 녹아버린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괜히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막 나서서 막는 거는 약간 요즘 애들의 그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건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막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만약에 제가 그 시기에 이제 아이였으면 좀 부모님한테 많이 서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몰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만 지도만 잘해주시면 네. 요즘 다 하니까 맞아요. 저는 맞아요. 풀어둬도 된다고 생각을 맞네요.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또 느껴지지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오히려 더 소외감을 또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 어떠십니까? 예. 게임이 상당히 어렸을 때 해도 되는 게임이 있고 아, 너무 어렸을 때 하면 문제가 되는 게임도 있죠. 네. 한 서너 살쯤에 뭐 색깔 맞추기라든지 맞아요. 그것도 다 게임이죠, 그죠? 모양 맞추기라든지 사실 이 부분이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게임으로 없다고 해도 다른 완구를 통해서 그쪽을 길러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울리는 게임이 있다면 다른 놀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이 때 맞지 않게 너무 경쟁심을 자극하거나 상실감을 너무 크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있어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적당히 좀 조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이패드가 이제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라고 하면은 네. 최고의 베이비시터가 탄생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른들이 네. 이제 애들이 한 서너 살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식당에 맞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 해서 편하려고. 안겨준 기기가 바로 그 친구들이 게임을 접하게 된 첫 번째 경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노출시켜 놓고 나중에 왜 게임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아, 오늘 아주 그냥 보는 친구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저도 배운 점도 많고 좀 이 네 분이 참 신선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오신 분들 중에 이쪽 진로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짧게 우리 김남호 실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업종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지만 그만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경쟁도 많고 그리고 이걸 그냥 재밌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금방 질리기도 하고 어려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해 보시고 할만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상황에서 도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더빙 레이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중에서도 솔직히 게임 크리에이터는 좀 더 그 난관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매력, 남들과 가질 수 있는 차별성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장비적인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한다면 진입 장벽 자체도 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저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 참 재능도 많고 또 이제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게임이라는 그 어떤 예술 작품 문화에 모든 예술 영역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게임에서 우리는 미술을 볼 수 있고요, 네.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모든 어떤 문화 콘텐츠의 영역들을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을 다 계속 흡수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타노스급의 콘텐츠가 될 거고요. 야, 아마 네. 모든 콘텐츠가 사라지더라도 게임은 살아남을 거다. 아, 여기 계신 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미래의 어떤 그 미래를 주도하는 그리고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과 가치 경쟁을 하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꿈꾸는 거는 자유지만 실제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자들만 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저희 후배로서 게임 산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문호조 프로게이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어린 친구들이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워낙 게임 시대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게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학업을 일단은 집중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의 가능성이 열려요. 부모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학업도 집중을 하시면서 부모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게임을 즐기되 이게 내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하면서 포기를 안 할까를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프로게이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간이 빛났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게임의 순기능은 더해질 거고요. 앞으로도 게임 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또 게임물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순기능 역할을 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멋진 이야기 이렇게 2시간 동안 풀어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